네,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최석원 수석입니다. 아마 테크니컬 세미나를 여러 번 오셨으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그 내용 중에서 갱신된 내용이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 품질 검증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정의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을 텐데, 오픈소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이 이해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리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전된 내용은 다름 아닌 이제 소나큐브라고 하는 품질 검증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나큐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고, 소나큐브를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돼서 우리가 익스텐디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확장된 형태로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획 기반의 지속적인 이제 검증, 특히 이제 데일리 빌드와 같은 젠킨스 기반의 빌드를 하는 부분, 그리고 TDD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에자일을 이행할 수 있는 이제 툴이라고 하는, 또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검증을 위한 시스템 활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각적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매트릭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나큐브라고 하는 툴이 이런 그 품질 지표에 대한 시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툴체인의 내용을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운데 부분이 주로 이제 매트릭을 측정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취약성 점검 도구라든지 또는 이제 코드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런 도구들을 각각 우리가 실행해서 취합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소나큐브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그리게이션 툴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대시보드 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갱신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보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소나큐브로 대체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이제 젠킨스도 일부 기능에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소나큐브를 적용하게 되면 젠킨스는 더 이상 그런 이제 대시보드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소나큐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젠킨스와 비교해 보자 그러면 소나큐브는 상당히 많은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언어가 대다수 이제 자바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젠킨스에 비해서는 20개 이상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소나큐브 확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눈에 파악이 어려운 젠킨스에 비해서는 한눈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시보드 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소나큐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이제 품질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품질 대시보드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툴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PMD라든지 파인드버그, 체크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제 자바 검증 도구들이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실행하거나 관리하지 않더라도 실행이 한 번에 되고 그 결과들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중복 코드와 같은 내용이라든지 또 코드 커버리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역할을 하고 있죠. JDK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나큐브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하시려면 JDK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JDK만 설치하시고 MySQL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소나하고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ySQL이라든지 PostgreSQL을 디폴트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주시면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PMD, 체크 스타일, 파인드 버그 이외에 C샵으로 되어 있다면 FX캅이나 스타일캅과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MS로 되어 있는 코드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제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리팩토링 되지 않는 코드들을 계속 유지가 되면 리팩토링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테크니컬 데트라고 하는데요. 기술적 채무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채무가 얼마다라는 거를 정량적으로 가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복 코드라든지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표준, 그리고 커버리지, 그리고 복잡도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뒤에 그 대시보드상에서 어떻게 지표가 표현되는지는 다음 장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MD랑 파인드버그 체크 스타일, 커버트라든지 쇼파이어 같은 여러 도구들이 플러그인으로 제공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나큐브를 만약에 사용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돌리는 프로젝트별로 일종의 데이터 튜플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튜플을 선택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표현이 되죠. 자, 이 내용은 이제 한 프로젝트 대시보드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지금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이 예를 들면 우리의 코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코드가 얼마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잡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룰에 준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색깔별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모듈의 크기와 그리고 룰의 중거성을 색깔로 표현을 하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룰을 제대로 이제 중거하지 못하는 그런 컴포넌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눈에 대시보드상에서 우리 컴포넌트가 어떤 현황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H사 사례입니다. H사 사례. 이 기업의 경우 이제 SI 업체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PM이나 PL이 실제로 개발된 내용들을 전혀 모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드 규모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품질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은 이 H사 기업뿐만 아니라 대다수 SI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제대로 이제 클래스의 숫자라든지 라인 숫자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발이 다 됐어? 테스트가 다 됐어?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대체로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테스트해 보면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페널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그런 실제 사례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개발 관리를 기능이 구현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코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개발 표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잠재적 위험이 있는 코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들을 실제적인 내용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스펙션을 통해서 매뉴얼하게 작업했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전혀 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제 소나큐브와 같은 품질 대시보드의 도입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제 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이제 관리하는 거를 핵심 지표, 필수 지표를 선정한 거죠. 그래서 지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상한이나 하한을 값을 둬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지표로서 이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 또는 이제 일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참조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커멘트를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커멘트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커멘트에 가이드를 줬어요. 그래서 30% 언더로 만약에 커멘트하게 될 경우에는 커멘트를 열심히 해라라고 지침을 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은 그 개발자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읽기 쉽고 제대로 짠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난독으로 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커멘트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으냐,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반발과 또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레슨런에 따라서 커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지표 또는 보조 지표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표 중에서
믿을만하고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중복도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이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중복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반드시 리팩토링이 필요한 코드이거나 잠재적 결함수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소나큐브라고 하는 오픈소스 툴을 내려받으셔서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돌려보시면 중복도가 높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이제 진단한 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중복도가 기존의 운영 버전이 28%가 나왔어요. 30% 가까이 나왔죠. 30% 가까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차세대 버전으로 해서 새로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스를 돌렸더니 3.5% 나온 거죠. 3.5%. 그러니까 뭐 한 9배 정도가 중복 코드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7, 8년 정도 지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늙는다고 하죠. 소프트웨어 에이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바뀌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중복해서 구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텍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잡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세부적인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이런 지표들이 이제 관리가 된다는 내용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배포 자동화하고 품질 관리 서버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기업 규모가 좀 있어서 서버를 별도로 뒀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발 서버에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돌려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규모에 따라서 꼭 분리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펙션을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그 도구를 이용해서 취약성의 그 증가 수치 그리고 코드의 증가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얼럿하는 그런 품질 활동들을 좀 진행하고 있죠. 정량적 가시화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어플리케이션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과거에는 이게 뭐 그 품질 가이드라는 이제 워드 문서 정도만 내려주고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만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개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량적 기준과 확실한 가이드를 통해서 자동화된 품질 관리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전사 표준 정책도 적용하기 용이했다라는 내용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데요. 이 기업은 지금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보통 10% 언더의 중복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되고 있죠. 사유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유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DAO 단을 코딩하는데 동일한 스키마를 이제 핸들링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 비슷한 경우 일부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메소드 단위로 거의 복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을 보니까 백업 차원에서 소스를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형상 관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언더바 2013년 9월 2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를 관리하시는 그런 경우 있을 때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여기선 다 확인해 주죠. 특이한 점은 소나큐브의 바이올레이션 룰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커멘트를 해서 로직을 구현해 놓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현해 놨다가 나중에 다음에 참조하려고 커멘트를 막아 놓죠.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막아 놓기도 하고 여러 코드인 경우는 뭐 C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래시 스타일 해놓고 여러 블락들을 막아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블라커가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결함이라고 보는데 블라커로 보겠습니다. 블라커. 그러니까 제가 진단한 거의 모든 개발 소스는 이렇게 커멘트에 소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라커가 대다수 그런 것들이 많이 디텍션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개발 좀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게 제가 예전에 교통카드 쪽에 운영하던 프로젝트에 이제 인발부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멘트를 함부로 이제 구현했다가 나중에 뺐을 경우에 잘못되는 경우에 장애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전체적인 좀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참조 모델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고충점이 있었는데,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 장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브옵스라고 요즘 뭐 세미나 많이 하죠. 데브옵스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존 윌스라는 사람이 있고 데이먼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굉장히 이제 데브옵스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제세 헌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도에 데브옵스는 어떤 철학을 갖고 데브옵스를 구현해야 되느냐, 개발과 운영을 통합해야 되느냐, 캄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캄즈라는 건 이제 컬처, 개발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오토메이션이 돼야 되고, 린 개발이 돼야 되고, 린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unclear requirement, 그러니까 뭐 요구사항이 모호하거나 뭐 군더더기 코드를 구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군더더기라는 거죠. 군더더기를 제거해서 개발하는 걸 린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저, 측정해야 되고 쉐어링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문화의 변경은 우리가 피드백을 개발자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문 도구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해 보시거나 또는 의사소통 도구의 레드마인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고객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내부의 이제 의사소통도 활발해지는 걸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는 젠킨스나 웨이브,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셀레니움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최근에 NHN에 이제 기타 같은 툴들을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SVN 당연히 사용하실 테고 데브옵스 관련해서는 이제 셰프라고 하는 툴이 좀 뜨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관련한 내용하고 설계 부분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이제 이클립스의 RMF 기반으로 해서 제가 레커멘데이션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그 요구사항의 모델링과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 툴들이 이제 프로알이라든지 이벤트비, 탑케이스트 뭐 이런 이제 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좀 생경하실 텐데요. 이런 툴들이 이제 오픈소스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벤트비 같은 경우는 정형 명수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죠. 매저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봤던 소나큐브고, 소나큐브는 이제 PMD나 파인드버그, 체크스타일 같은 플러그인과 연동이 되고 있고, CQ 코딩 관련해서는 사실 마땅한 툴은 그렇게 없는데 야스카라는 툴하고 스레드픽스라고 하는 툴을 외국에서는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툴들이 있고요. 성능으로 웹노드 JMeter, 중거성 관련해서는 웹 접근성 관련된 툴, 그리고 라이센스 검증 툴로 이제 상용의 경우는 블랙덕이 있죠.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파솔로지 같은 툴들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툴로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거나 이슈 관리하거나 이런 툴이 필요하시다면 원포인트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애자일 개발 경우에는 아이스 스크럼,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이제 기본용으로 보셨던, 기본용 모델에 보셨던 인파스라 테스트 링크 같은 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툴을 모두 적용했을 때 기업의 성숙도가 높고 개발을 잘한다, 정의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량적으로 코드를 클린 코드로 개발하는 것은 어느 프로젝트나 또는 어느 기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소나큐브를 통해서 적어도 클린 코드를 구현해 보는 것은 여러분이 시도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의응답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분께 기회는 못 드릴 것 같고,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소나큐브에서 네. 분석을 할 때 GitHub에 올라가 있는 그런 소스 코드를 알아서 연결시켜서 분석할 수 있나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해당 소스를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 소스가 하나인 경우에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제 설정 파일이 있는데요. 그 설정 파일에 하나만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바뿐만 아니라 C샵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프로퍼티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로퍼티에 설정을 해놓고 해당 소스의 위치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소나큐브 러너라는 이제
파싱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그 결과들이 데이터로 이제 입력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자, 이로써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